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이 열광하고 있을 때 한 자동차 회사는 무려 37년 만에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나온 차가 이겁니다. 무쏘 스포츠. 2000년대 초 허술한 법규로 적재함이 작아도 화물차로 등록할 수 있어서 자동차세가 연 3만원 밖에 안 되는 파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했고 이 덕에 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적재함 커버를 다는 차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면서 적재함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까지 신설됐죠. 그렇게 새로운 규정에 맞추기 위해 등장한 차가 이 차였습니다. 액티언 스포츠. 그러나 이 역시 액티언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형 픽업 트럭이었기 때문에 적재 공간을 확보한 대신 2열 공간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코란도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후 오늘날 드디어 적재함 규격도 맞추고 뒷자리 공간도 확보한 넥스턴 스포츠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이 차는 쌍용차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였습니다. 워낙 잘 팔린 덕에 롱보디 모델도 나오고 이렇게 레저용으로 튜닝된 차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차는 기존 픽업 트럭 라인업들과 다르게 플래그십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이 덕에 차체 크기도 커졌고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에는 디자인도 보기 좋아졌죠. 사실 쌍용차, 지금은 KG 모빌리티죠. KG 모빌리티의 픽업 트럭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차 시승기를 준비하는 동안 너무 많은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싹 갈아엎었습니다. 넥스턴 스포츠 시승기지만 더 크게 보면 이 차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산 픽업 트럭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고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실내 디자인도 나쁘지 않거든요. 콜로라도나 포드 레인저 같은 차들 보면 오히려 이 차가 실내는 더 낫습니다. 물론 미래가 밝은 차라고 하긴 어려웠습니다. 이미 세대 교체 시기가 됐고 단순히 트럭이 아니라 이걸 승용차처럼 타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당연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모빌리티 쇼가 끝난 뒤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자신들이 어떤 차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픽업 트럭을 자신있게 공개했고 역시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술 더 떠서 지금 팔리고 있는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 라인업도 또 한 번의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실내 사진만 봐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유출된 사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나서 변화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2차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약, 그 중에서도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브랜드 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경쟁 차종도 없고 앞으로 경쟁 차종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약간 뭔가 픽업 트럭 시장, 그 중에서도 국산 픽업 트럭 시장은 KG 모빌리티만의 시장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면 득이 되고 아니라면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픽업 트럭 내지는 정통 지프 스타일의 SUV 시장이 KG 모빌리티만의 시장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쌍용차 시절부터 SUV, 사륜구동이라는 키워드를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고 지금까지는 이걸 활용하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이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가 나왔고 KR10이 나왔고
토레스 픽업 트럭, F백,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단계에서는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도 실내에 큰 변화를 준 것이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모험이기도 했지만 토레스가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식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과 비슷하게 평택 공장을 재정비하면서 생산량도 늘리기로 결정했고 1년 만에 판도가 뒤집혀서 이제는 에디슨 모터스까지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낙숫물을 줍겠다던 회장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차가 좀 덜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새롭고도 중요한 얘기가 없으면 영상을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이 차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저희한테 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KG 모빌리티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렉스턴 스포츠를 비롯한 픽업 트럭 라인업이 더 완벽해지기만 바라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픽업 트럭만을 기준으로 보면 렉스턴 스포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내에서 그리고 국내 픽업 트럭 시장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게 새로운 신제품이 가져야 할 덕목이기도 하고요. 가능성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요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논평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대가 큽니다. 승차감이 더 똑똑해지고 실내 디자인은 멋있어지고 동시에 편의성까지 모두 갖춘 이런 픽업 트럭이 국산차 회사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브랜드 내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토레스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KG 모빌리티도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토레스가 어쩌면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쌓아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가 앞으로 나올 차들 그리고 기존에 나온 토레스를 업데이트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외관 디자인에서 피해야 할 건 뭔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어떤 걸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떤 가격대의 차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 출시해야 좋아하는지, 이런 모든 걸 최근 반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가 KG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라는 게 플래그십 모델도 될 수 있고 2천만 원짜리 깡통으로 사서 집만 싣는 트럭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재밌는 차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쌍용 로고를 마지막으로 달고 나온 픽업 트럭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봅니다. KG 모빌리티는 역시 이런 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애초에 이런 차만 만들었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